이제 2차 곡선의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포물선하고 타원하고 쌍곡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과 관련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여기 내가 써놨듯이 정의, 개형, 방정식, 용어, 접선, 반사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 아시면은 시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과서는 기하 교과서에서는 포물선부터 등장을 하는데 타원부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원과 여러분이 비교를 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쉽고 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은 논리는 똑같습니다. 쌍곡선이나 포물선이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타원을 제일 이해할 만하죠. 왜냐? 원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 정점으로부터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물론 평면에서입니다. 그게 이제 공간에서 한다면 당연히 구가 될 것이고요. 근데 타원은 점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원에서는 기준이 되는 점이 하나인데 타원에서는 두 점.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두 점, 두 정점이겠죠. 주어진 점입니다. 혹은 고정된 점입니다.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게 타원입니다.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개형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점이 주어진 거죠. 두 점이 주어지고 이 점부터 이 거리의 합. 그림 너무 작네. 어쩔 수 없네요. 예를 들어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뭐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은 왼쪽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오른쪽부터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래야 합이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이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곡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도형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러면 이제 타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그 두 정점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의 합이 얼마인지. 뭐 두 정점이 주어졌다고 해서 거리의 합이 꼭 특정한 값을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두 정점 이따 우리가 용어하면서 이제 그걸 초점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바로 그 두 초점과 두 초점의 거리의 합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타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타원이 그러니까 타원이라는 게 이렇게 대충 럭비공처럼 찌그러져 있으면 이게 다 타원인 게 아니고 찌그러졌다고 타원인 게 아니고 뭐 원을 찌그러뜨리면 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어떤 도형이 타원인지 아닌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게 그 초점의 역할을 하는 두 점을 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리의 합을 정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건을 만족시키면은 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원이 이렇게 내가 이 두 정점, 초점의 역할을 하는 정점을 나란하게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져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두 정점 이렇게 써가지고 어쨌든 이 두 정점부터의 거리 합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리 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이것도 타원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잘 안 다루죠. 잘 안 다루고 뭐 x축상에 초점을 놓는다거나 y축상에 초점을 놓은 경우를 이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지. 네, 개형은 이렇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방정식이겠죠. 타원의 방정식을 여러분이 하여튼 외워야 되는데요. 이 방정식을 정의로부터 그대로 유도를 합니다. 정의로부터. 그러니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 초점 역할을 하게 될 두 점을 x축상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좌표를 마이너스 c,0 플러스 c,0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이제 좌우 대칭이 되게끔 이렇게 배열하고 나서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기본 방식은 뭐예요? 그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로 놓고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갖는 공통된 특징을 식으로 구현해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 자체가 이 두 정점부터의 거리 합이 일정한 거니까 자 x, y에서 마이너스 c, 0까지 거리식 쓸 수 있겠죠? 거리식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제곱 플러스 제곱 해가지고 루트 씌워서 식 쓰겠죠? 말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y에서 c, 0까지 거리 쓰겠죠? 또 제곱 플러스 제곱에 루트 씌워가지고 바로 그 거리하고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합이 일정하다. 얼마로서 일정한 거냐? 얼마로서 일정한가 보니까 자, 요 점으로부터의 거리하고 요 점의 거리의 합이 이건데 여러분 요점 보이나요? x축과 만나는 점. 이 점도 마이너스 c, 0로부터의 거리하고 플러스 c, 0로부터의 거리하고 합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를 지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길이가
대칭성에 의해서 요 길이랑 똑같을 테니까 결국 거리 합이 뭐가 되는 건가요? 요 길이가 되는 겁니다. 이 x절편부터 x절편까지. 그게 거리 합인데 바로 x, y로부터 이 두 점까지 거리 합이 그 값이 되는 것을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식으로 정리하고 나니까 이런 식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유도 과정이라든가 변형 과정을 생략하겠고 결론을 취하겠습니다. x제곱분의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이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가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풀 줄 알면 되는데 여러분 식을 보시면은 x절편하고 y절편은 금방 파악이 되겠죠? y에다 0 집어넣어 보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오니까 x절편이 a, 0하고 마이너스 a, 그러니까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오겠고 x에다 0을 집어넣어 보면은 y가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면 이 식이 성립하니까 y축상에 플러스 b하고 마이너스 b하고 이게 y절편이 되겠습니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타원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식에도 A, B 이렇게 두 개의 문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A 값하고 B 값하고 어쨌든 두 개의 그 조건이 결정이 되면은 타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제 중요한 점이 초점이잖아요. 이 초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C제곱 이퀄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초점의 좌표를 구해낸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이 타원의 방정식 기본적인 형태랑 같이 세트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A 값하고 B 값이 주어지게 되면 C 값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다른 방식으로 B 값하고 C 값이 주어져도 A 값이 결정돼 있고 하여튼 이 중에서 어느 두 개가 결정이 되면은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원 하나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일관성 있게 관철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A, B, C 중에서 어떤 두 개의 값이 주어지게 되면은 타원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쌍곡선으로 가봅시다.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타원이라고 그랬는데 쌍곡선은 여러분 여기서 한 글자 바뀌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뭐가 바뀌냐? 합. 이 두 정점들의 거리 합 이게 차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두 글자가 바뀌네. 차가 가네요. 차가. 주격 조사가 바뀌어서. 그래서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게 쌍곡선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을지 또 직관적으로 가늠을 해보면은 두 정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두 정점이. 그럼 여기서 자, 요 길이 빼기 요 길이가 어떤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가 그런 식으로 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은 자, 왼쪽으로부터 더 멀어졌다? 그러면 차가 일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부터도 그만큼 멀어져야죠. 그래야 차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해가지고 요런 식의 궤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차가 일정한 점들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칠판 잠깐 봐보시면은 자, 요 길이 빼기 요 길이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졌다면은 밑으로 가서 요 길이 빼기 요 길이도 같은 값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의 차가 같은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 아래쪽으로도 대칭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곡선이 나타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뿐이겠어요. 자, 요 길이 빼기 요 길이 어떤 값을 간다면 요 길이 빼기 요 길이도 똑같은 값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 대칭일 뿐만 아니라 이 좌우 대칭도 되겠구나. 그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닥이 나오는 거예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이렇게 두 가닥의 곡선이 나오니까 그래서 쌍곡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쌍곡선도 이 정의로부터 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두 정점이 어디에 있든지 뭐 둘 다 x 축상에 있든지 둘 다 y 축상에 있든지 아니면 둘 다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있든지 두 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정의만 충족하면 그건 쌍곡선입니다. 두 정점대 거리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y 이퀄 x분의 1 그래프라든가 y 이퀄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도 그 두 정점과 거리의 차가 얼마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쌍곡선입니다. 그럼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쌍곡선이 있는데 우리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 두 정점 역할을 하는 점 이제 이것도 초점이라고 부를 텐데 이 두 초점을 x축상에 이제 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좌표가 마이너스 C, 0하고 플러스 C, 0이라고 했을 때 이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쌍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놓고 플러스 C, 0까지 거리, 그다음에 마이너스 C, 0까지 거리
두 개가 이제 각각 루트로 나올 거 아니에요. 식이 거리가 그 차니까 빼가지고 절대값 씌운 거. 그것이 이제 특정한 값을 갖는 방식으로 식을 세우고 정리해서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쌍곡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가 나온다. 그리고 이때 초점의 좌표 c를 구하는 방법이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것도 같이 세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곱 플러스 제곱이나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리고 또 요식에서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요식에는 제곱 플러스 제곱, 이게 조금 이제 평소에 여러분 안 다루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쉽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타원은 제곱 플러스, 일단 타원의 방정식 자체가 제곱 플러스 제곱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한된 범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원이 제한된 범위에 그려지게 되는 것이고, 쌍곡선의 경우는 어떠냐면은 이게 마이너스다 보니까 요 놈의 절대값이랑 요 놈의 절대값이 막 같이 커지는 게 가능해요. 등식을 만족시키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쌍곡선은 그렇고, 그 다음에 타원의 방정식이나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초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는 제곱 빼기 제곱이고 여기는 제곱 플러스 제곱인데, 이것도 타원은 초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타원 안에 있어야죠. 타원 내부에 있어야죠. 타원 내부에 있어야 되니까 C제곱은 A제곱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그 다음에 쌍곡선은 여기 X절편에 비해서 그 절대값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뭐 이러면 안 헷갈리겠죠.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타원이 이렇게 생겼고 초점이 그 내부에 있고, 쌍곡선이 이렇게 개형이 생겼고, 그 다음에 초점이 이렇게 있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쌍곡선의 방정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물선으로 가봅시다. 타원하고 쌍곡선에서는 점이 기준이 되는 점이 두 개가 등장했죠. 두 초점이 등장했는데, 포물선에서는 기준이 되는 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는데 그 대신 뭐가 나오느냐? 직선이 하나 나옵니다. 직선이. 그래서 점과 직선을 하나씩 줍니다. 한 점과 한 직선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한 정점 그리고 한 주어진 직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이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건 안 써도 될까요? 이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다시,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게 포물선인데,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요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을 그어가지고 그 중점은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이 점에서 그 점까지 거리와 직선까지 수직 거리가 같으니까. 그다음에 또, 자, 예를 들면은 요런 점들, 요런 점. 이 점까지 거리와 이 직선까지 거리는 당연히 수직 거리입니다. 이거 같다는 얘기죠. 이 두 개 일치한다. 그다음에 또 이거 좀 올라가서 칠판이 지저분하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점들. 이 점까지 거리와 이 직선까지 수직 거리가 일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갖는 점들을 쭉 모아 보면은 요런 궤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요런 궤적이 나타나게 된다. 알죠? 이게 포물선입니다.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합.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의들은 좀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의는 외워 두시고, 그럼 포물선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점들의 합. 그러면은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포물선입니다. 그러면은 포물선도 방정식을 정의로부터 유도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점과 요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는 점들의 집합 식을 구하고자 할 때 요 점을 편의상 x축에다 갖다 놓고 이걸 p, 0이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을 마이너스 p,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하고, 그러면 이때 이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것은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y로 놓고 또 이 점에서 p, 0까지 거리 식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직선까지 수직거리 식을 쓰는 거예요. 그게 같다고 놓고 정리하면 뭐가 나오느냐? 정리하면은 y제곱 이퀄 4px라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얻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포물선도 요 초점 역할을 하는 점을 0,p라고 하고 y축선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요 기준이 되는 직선을 y축의 수직인 직선으로, 그러니까 y 이퀄 p,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놓고, 또 이 포물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 위에 임의의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정의대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다는 식을 써서 정리를 해보니 이게 나온다 그 얘기예요. x제곱 이퀄 4py란 이런 포물선 방정식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타원의 방정식과 그때 초점을 구하는 방법, 쌍곡선의 방정식과 그때 초점을 구하는 방법,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포물선의 방정식은 안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굳이 외우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걸 안 외워도 되는 것이 이게 뭔가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러니까 2차 곡선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2차 곡선입니다. 그리고 얘는 y제곱 이퀄 4px는 뭔가요? 어떤 2차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차 함수 문제 풀었던 여러 가지 미분, 적분 실력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포물선의 방정식은 뭐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보고 단 정의는 정확히 기억해자. 정의 정확히 기억하고 그 정의대로 유도하면 이런 식이 나온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용어로 가는데요. 타원에서 알아야 될 용어는 먼저 뭐니 해도 초점이죠.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 두 정점, 그게 이제 바로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초점은 원의 중심하고는 그러니까 원에서는 중심이 너무 중요하고 타원에서는 초점이 중요한데 근데 원의 중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원에서는 중심을 기준으로 이쪽 저쪽 다 대칭이 되는데 초점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원에서도 중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두 초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 이 초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을 기준으로 위아래 대칭이고 좌우로도 대칭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얘기하면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타원을 그 중심을 떠받치고 있으면 그게 무게중심 역할도 하겠죠. 그래서 이걸 중심이라고 하는데 에, 타원의 중심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면 아 이게 초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심이구나. 타원의 무게중심이기도 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타원을 보니까 여기 위아래 대칭이고 좌우로도 대칭인데 이렇게 대칭인 축들을 각각 장축이라고 하고 단축이라고 합니다. 길고 짧다 그 얘기예요. 장단이란 얘기는. 그러면 이제 두 초점을 연결한 선분이 이게 장축이 되겠고 그것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게 단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상대적으로 길고 짧으니까. 그럼 초점은 어디에 위치하죠? 장축 위에 위치하겠죠, 당연히. 음. 초점이 위치하지 않은 대칭축이 이제 단축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타원에서 꼭지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타원의 꼭지점이 어딘지 또 알아먹어야 되겠습니다. 어디겠어요? 우리가 한번 때려보면은 여기 장축, 단축과 타원이 만나는 점이 4개가 생기죠. 4개. 여기서는 이제 이런 타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방정식 주어진 타원이라고 한다면 a, 0, 마이너스 a, 0, 0,b, 0,-b 요 4점이 타원의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원에서는 4개의 꼭지점이 존재하겠죠. 그다음 쌍곡선에서 알아야 될 용어는 역시 여기서도 중요한 게 초점이겠고 뭐 초점 쌍곡선식 주고 초점 운운하면은 그걸 구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타원에서는 장축 단축이 있는 대신에 쌍곡선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주축이라고 합니다. 주축. 그래서 주축이라고 하면은 또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되겠고 장축 단축 대신에 쓰는 용어입니다. 쌍곡선에서. 자, 그다음에 쌍곡선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식을 보면은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는 줄 알겠죠? 그래서 여기 x 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a, 0. 그래서 이 주축의 길이가 마이너스 a, 0에서 플러스 a, 0까지 2a가 이게 이제 주축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또 쌍곡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있게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x절편과 x절편 역할을 하는 이 두 점이 그러니까 주축과 쌍곡선이 만나는 점 이게 이제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 0하고 마이너스 a, 0 이게 꼭지점이겠고 그다음 여러분 쌍곡선에서는 타원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독특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점근선이 있습니다. 점근선. 쌍곡선에서는 점근선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근선이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고 여기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곡선이 하나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식을 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근선이 쌍곡선에서 왜 점근선이 등장하는지 여기서 보시면은
자, 쌍곡선에서는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x의 절대값과 y의 절대값이 막 같이 커져가면서 이 등식을 만족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커져가지고 x의 절대값이랑 y의 절대값이 커져버리면은 이른 이 절대값이 엄청 커진 x나 y에 비하면은 무시할 만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커져버리면은 이게 무시할 만한 것이 돼가지고 그게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0이라는 이 식을 정리해 보면은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나오겠죠. 이게 점근선입니다. 그러니까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건 아니지. 당연히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건 아닌데 이런 상태로 점점 가까이 간다 그 얘기입니다. x가 한없이 커지거나 y가 한없이 커지거나 x의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y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그럴 때. 자,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쌍곡선을 어 이제 가장 그럴듯하게 그려보면 여러분 이제 2차 곡선 문제를 풀 때도 대체로 답안지에 뭐 개형을 안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식이라든가 논리 전개가 타당하면 다 이제 만점이 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형을 그럴듯하게 그려보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형을 그럴듯하게 그려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개형을 그럴듯하게 그리려면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다음에 정근선을 먼저 그리는 거지. 정근선을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a분의 b인 직선하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인 직선. 자, 이렇게 두 개의 정근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오니까 x 값이 x 이퀄 a라는 직선하고 x 이퀄 마이너스 a라는 직선 이제 두 개를 직선을 긋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a하고 그다음에 요 직선의 기울기가 각각 a분의 b하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 y좌표는 이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면은 쌍곡선을 이렇게 점근선 x절편 점근선 이런 식으로 점근선 x절편 점근선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형을 그려주면은 아주 그럴듯한 그런 개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자, 그래서 쌍곡선에서는 이런 용어를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포물선에서는 포물선의 정의가 이거였잖아요. 한 점과 한 직선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한 점과 한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때 얘기하는 그 점을 용어는 똑같이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타원과 쌍곡선 초점이 두 개가 있는데 포물선은 초점이 한 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기준이 되는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 기준이 되는 직선. 그래서 이것을 기준이 되는 직선이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준선이라고 합니다. 준선. 그래서 초점 준선 이 용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물선에서는 이렇게 대칭축이 있겠죠. 대칭축이 있는데 이것을 포물선의 대칭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축이라고도 하고 뭐 이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초점하고 준선 정의 속에서 등장하는 초점하고 준선 이것을 용어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곡선 문제를 내면은 거의 10중 8구 접선 문제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2차 곡선 중에서는 또 핵심을 하나 꼽자면 접선인데 접선에는 두 종류가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자 타원을 예로 들어보면 타원의 방정식을 주고 그 타원 위에 있는 한 점, 타원 위에 한 점에서 근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타원의 방정식을 주고 그 타원에 대한 접선인데 기울기를 줘. 기울기가 m인 접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접선에는. 그러면은 이 타원 위에 있는 점, 타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똑같이 줬다고 합시다. 이런 타원 위의 점 x0, y0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말로 할게요. x제곱 자리에 x0 x 들어가면 됩니다. y제곱 자리에 y0 y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 구할 때 똑같죠? 똑같습니다. 네? 원에 대한 접선 구할 때와 똑같아. 여러분 쌍곡선에서도 마찬가지.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주고 이 쌍곡선 위에 있는 점, 이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 x0, y0에서의 접선을 구한다. 그때 똑같습니다. x제곱 대신에 x0 x, y제곱 대신에 y0 y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왜 그렇게 어떻게 가지고 그 결과 나오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냐면 음함수의 미분법에서 나옵니다. 음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으로부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기울기가 m인 접선. 여러분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한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냐면, 기울기가 m이니까 y 이퀄 mx 플러스 k로 놓죠. 일단 이 접선을 여기서 아는 게 뭐예요? m은 주어진 겁니다. 지금 기울기가 m인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k를 구하겠다 그 얘기예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타원하고, 예? 요 타원하고 식, 요 타원하고 요 직선하고 접한다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립하는 거죠. 연립한다는 얘기는 여기 y 자리에다가 mx 플러스 k를, 여기 y 자리에다가 mx 플러스 k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2차 방정식이 하나 생기죠.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둘이 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즉 판별식이 0이라는 것, 판별식이 0이라는 것으로부터 접선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이 접선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함수 미분법으로 구해내든지 저기 판별식이 0이라는 조건으로 구해내든지. 쌍곡선도 마찬가지. 쌍곡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해야 될 때는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고, 그 다음에 쌍곡선에 대한 접선인데 어떤 기울기가 얼마인 접선이다 그러면은 판별식이 0이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포물선 마찬가지예요. 포물선 이것도 마찬가지. y제곱 이퀄 4px라는 이 포물선, 이런 포물선 위에 어떤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을 구하고자 한다. 이럴 때는 이것도 똑같아요. y제곱 자리에 y0 y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x제곱이 아니잖아요. x 대신 뭐가 들어가나요? 2분의 x 플러스 x제로 들어가는 거 아나요? 이런 거 여러분 원의 방정식 하면서 1학년 때 해봤을 수도 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은 뭐 그것까지 외우려고 하면은 오히려 에너지가 낭비되고, 뭘 기억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원리적으로 음함수 미분법으로 이끌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함수 미분법으로. 음함수 미분법으로 접선 구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x로 미분하니까 2y 한 다음에 dy dx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퀄 4p 해가지고 거기서 dy dx 미분 계수를 구해내는 방식입니다. 음함수 미분법이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접선 구할 때 이 두 가지 방법,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한다, 판별식 영이라는 조건을 이용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포물선이든 다 공통대에 관철되는 거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특히 판별식이 0이라는 조건이 왜 여기 관철되겠어요? 사실은 타원이나 쌍곡선이나 포물선이나 그거 말고도 원도 마찬가지인데 왜 판별식이 0이라는 조건이 적용되겠어요? 2차식이 나오니까 그럽니다.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렇지, 2차 방정식이 아니면 쓸 수가 없죠. 이 조건은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이런 조건을 쓸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반사. 접선에 비하면은 출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종종 등장해서 결론만 여러분 취하면 되시겠는데, 반사되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빛이 반사되는 특징이. 무슨 얘기냐면은 타원이 이렇게 써요. 타원이 있으면은 이제 두 초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때 뭘 따지냐면은 이 중에 한 초점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나와. 빛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타원에서 뭐 일부는 직진하고, 뭐 굴절은 우리가 따지지 않겠고요. 일부는 직진하고 일부는 이제 반사가 될 텐데, 이게 반사가 어떤 원리로 해서 반사되죠? 빛이 반사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것이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그런 원칙의 하에 반사가 이루어지면 이게 반드시 다른 초점으로 갑니다. 신기한 성질이죠. 이게 여러분 식으로 증명이 돼요. 10분이면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지금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만 취하자. 뭐 이거 증명하는 것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결론은 취하자. 그러면 이게 보시면은 다른 초점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반사돼서 다른 초점으로 갑니다. 그럼 이게 또 직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반사돼서 다른 초점으로 갑니다. 여전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빛의 반사가 이루어진다. 그다음 쌍곡선도 마찬가지인데, 쌍곡선이 이렇게 있고 초점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빛이 이제 나옵니다. 한 초점에서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면은 일부는 직진하고 일부는 반사된다고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반사가 되느냐? 뭐 대충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 반사되냐면은 마치 다른 초점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반사된다. 그다음 여기서 직진된 게 또 왼쪽 가닥에서도 반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일부는 직진하고 일부는 또 반사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반사할 때 어느 방향? 마치 다른 초점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타원과 쌍곡선은 한 초점에서 나온 빛은 다른 초점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마치 다른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반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성질이 있고,
포물선은 또 어떠냐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포물선이 있고 여기 초점이 있습니다. 뭐 여기 준선이 있겠죠. 그러면은 초점에서 나온 빛은 어떻게 반사가 이루어지느냐? 축과 평행하게 반사가 이루어집니다. 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대칭 축과 평행하게. 이것도 식으로 금방 여러분 확인돼요. 근데 내가 그걸 안 할 뿐이지. 거꾸로 축과 평행하게 들어온 빛은 반사돼 가지고 초점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는 그 원칙 하에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자, 반사까지 확인하시면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면은